자, 금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하시는 분이죠. 신용환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용환입니다. 예. 이제 목소리가 완전히 돌아왔는데 돌아왔습니다. 입술이 트고 있습니다. 입술이 왜 터요? 이게 그동안 아마 네. 긴장했던 것이 좀 풀리면서 밖으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아이고, 피곤이 아직도 안 네, 풀리고. 뭐 그 대선 끝나면 훨씬 여유 있을 줄 알았는데 네. 훨씬 더 바빠졌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은 뭐 전화 안 기다리세요? 전화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던데 제 주위에. 왜 아무도 안 주시지? 박정우 기자도 안 주고. 아이고, 그래서 어디 또 가실까봐 제가 참 조마조마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보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또 큰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뭐 여기저기 우리 교수님 찾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뭐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게 어쨌든 제일, 예. 진짜 대한민국의 이제 새 출발이 됐으니까. 네, 시작도 중요하지만 이제 성공하는 정부, 성공하는 정부가 돼야 또 국민들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게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현안 하나하나 분석해 볼 텐데요. 일단은 G7 정상회의 네. 이재명 대통령 1박 3일 강행군을 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좀 쭉 어떻게 팔로우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이런 거야말로 네.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꼴 보기 싫었던 예. 김건희의 센터 본능, 더 이상 센터 본능 안 봐서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없었네요. 아마 어제 어느 분이 올려놓은 한 장의 그 예. 우산 받쳐주고 같이 가는 사진. 대통령 내외께서 네. 이 왼손으로 이렇게 들고 영부인 오른손으로 들고 하면서 같이 우산을 쓰고 가는 장면. 예, 윤석열 혼자 쓰고 가는 장면. 그 대비되는 사진도 나왔듯이 그렇네요. 이제 대한민국이 국격이 그야말로 땅바닥에 떨어졌었죠. 특히나 이제 내란 국가라는 게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민주주의 G7의 선진국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었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교 무대에서 한동안 사라졌던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별로 거론될 일이 없고 안 좋은 쪽에 거론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해외 나가 있는 교민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자긍심이 그렇죠. 땅바닥에 떨어지는 일이었거든요. 네. 그것을 이번에 이제 한 번에 회복을 했다. 회복하는 그 모습도 너무나 정말 장엄하고 자랑스러웠다. 자랑스러웠다. 네, 쩍벌 우리 많이 기억하잖아요. 메뉴판 보듯이 이게 어떤 음식이 맛있나 보는 것 같은 정상회담 장면이 도저히 장면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그렇지. 지워버려야 됩니다.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그래- 대한민국의 대통령 모습 맞아요. 우리가 봤다 진짜로.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워낙 이제 일종의 데뷔전 상견례 비슷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깊이 있는 어떤 협상이나 회담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살아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회복력, 복원력이 이 정도다 하는 걸 보인 것만으로도 큰 성과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네. 친근한 모습을 보이는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 서민들을 잘 알고 좀 어려운 환경을 다 이겨온 사람들이 정상 자리에 올라온 이 모습들, 이것도 참 네,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두 분의 인생 역정이 참으로 눈물 나는 역정이죠. 거기에 이제 검찰, 브라질 검찰, 법원, 아마 거기는 법원까지 다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그 네. 룰라 대통령에 정말 뭐 그 데자뷰가 많이 되고 또 그 왼손 그리고 왼손. 이재명 대통령의 왼손, 예. 왼팔 그리고 룰라 대통령의 왼손. 이것도 이제 다시 조명될 정도로 휴먼 스토리. 네. 거기에 어떤 그 고난의 행군을 정말 정면 돌파해 온 지도자들의 어떤 그 리더십 이런 네.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정말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앞으로가 기대된다. 이제 시작이다. 2주가 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어떤 해온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3년 전에 우리가 봤던 그 화면이 다시 회자가 되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이 1호기 타가지고 기자들한테 맥주 얘기를 꺼내고 제일 제가 자기도 뭐 축구 봤다 그러고. 황당했던 얘기 마드리드에서 예. 뭐 좋은 시간 많이 잘 보냈어요. 여행 온 거예요. 여행. 여행. 관광 가이드야 무슨. 그걸 보면서 국격이 정말 우리가 어땠을까? 얼마나 3년 동안. 비교가 예. 돼요. 기자분들한테 인사하러 왔는데 첫 마디가 좌석을 좀 넓게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기자분들이 쳐야 되잖아요. 그 좁은 좌석에서 배려죠. 쌍방향 소통 배려. 거기에 즉석 기자회견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그 질문 분야도 완전 버라이어티 하잖아요.
지금 외국의 정상회담을 가는 대통령에게 국내 정치적인 이게 거부터 좀, 어떤 네. 민생까지 막 물어보잖아요. 그런 질문도 좀 자제했으면 좋았을 네. 텐데 어쨌든 근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을 했어요. 그럼요. 이재명 대통령. 거기에 또 거꾸로 기자분들한테 질문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 출입 기자들도 공부 더 많이 해야 되게 그럼요. 생겼어요. 네. 이제 브리핑룸에 카메라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네. 브리핑할 때 기자들 얼굴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뭐 여러 감론의박이 있었지만 네. 대체로 언론사 대표 뭐 이런 분들이 써놓은 글도 봤습니다. 긍정적이다라고 다 이제 최종적으로는 정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국민들의 알 권리, 그러니까 국민을 중심에 둔 국민 주권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백악관에서 네. 남아공 대통령과 트럼프가 막 설전할 때 보셨잖아요. 그 장면은 굉장히 무례하지만 그 뒷장면을 보시면 관료들, 강료들과 기자들이 함께 어우러 서서 네. 막 그냥 살아있는 걸로 막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 진짜 어떤 수준 있는 선진국의 이제 모습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요. 근데 뭐 지금 보면 강훈식 비서실장의 표정이 이게 또 기사화도 되고 그 짧은 쇼츠 짤도 막 보셨어요? 나오고. 나 네. 없을 때 좋았어? 하면서 그 쇼츠에 글 달아놨잖아요. 그렇네요. 대통령이 갔을 때 강훈식 비서실장 표정이 국회 왔을 때 상당히 밝고 좋았거든요. 밝은 오늘 모습 봤었는데. 어제 뉴스의 화제가 대통령은 피로를 호소하지 않는다. 그래요. 강훈식 비서실장을 비롯한 뭐 여러 대통령실에 있는 우리 특히 뭐 공무원들을 포함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이제 예. 제가 대통령 모실 때도 이렇게 보면 보통 이제 아침 회의를 일찍 한단 말이죠. 네. 제가 이제 그룹에 생활할 때도 막 6시부터 회의를 하고 막 한단 말이죠. 여비서들 얼굴이 누렇게 떠 있어요. 왜냐면 6시에 회의를 하면 보통 5시 반에는 그럼요. 나와야 되는 거고 최소한. 그러면 일어나서 화장하고 하려면 네. 시간이 몇 시겠어요 이게. 막 그 여직원이든 남직원이든 막 예. 얼굴이 다 누렇게 떠가지고 아침 회의 끝나고 나면 거의 퍼지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봤는데 아마 지금 제가 네. 안 봐도 눈에 선합니다 실제로 보면. 너무 재밌네요. 나 없어 좋았다면서요. 귀국 인사에 빵 터진 강훈식. 야. 그런데 이제 저것도 네. 또한 지난 3년 그리고 또 특히나 지난 6개월은 사실 개점유업이었던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느슨하고 늘어져 있었습니까? 거기에 일도 안 하고 이름 걸치고 월급 받아가고. 휴가 간 사람도 예, 있고. 지금 이분들과 다른 분들이긴 하지만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일종의 법인격체는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고 보면 그것도 비정상을 지금 정상화시키는 과정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게 말입니다. 뭐 위장 차량 보내면서 출근한 것처럼 했던 게 바로 윤석열이었는데. 뻥카 출근이었죠. 이제 퇴근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예. 뻥카 퇴근을 시켜야 되는. 이재명 대통령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행군 네. 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또 중요하다. 건강 관리 중요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자, 지금 뭐 이제 속보로 오늘 비가 지금 많이 내려가지고 여러 가지 속보 사항도 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청계천, 도림천, 안양천 등 서울 시내 하천 29곳 통제됐다라는 속보도 들어와 있고 서울 호우 때문에 동부간선 곳곳 통제되고 있다. 지금 성동 JC에서 군자교 양방향은 정동 JC에서 군자교 쪽 방향은 전면 통제가 되고 있다. 이런 속보도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속보에서도 이제 금방 할 수 있죠.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바로 뭐 했습니까? 네. 민방위 이 노란색 옷 입고 바로 재난 재해에 대한 회의를 하잖아요. 네. 전국의 시도지사까지 통제소 가서 해서 하고 예. 통제소 가서도 하고 또 이태원도 방문하고 하면서 전체적인 뭐 안전에 대한 이것들을 바로 강조를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앞서 나가는 준비된 지도자의 모습들인 거죠. 물론 재난재해라는 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규모도 예측할 수 없고 네. 그래서 상시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지만 아마 특히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더 긴장하고 대비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작하자마자 이제 처음 오는 어떤 그 집중 호우 이런 것들 재난재해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대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장마폭우의 경기도 비상 1단계 발령이 됐다. 김포, 양주에 비가 이제 많이 오고 있다. 이렇게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온라인 이 국민소통 플랫폼 이걸 네. 지금 이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복원이 되고 복원이 있는 거죠. 네네. 못 쓰던 그 홈페이지를 복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트위터 X 이런 것도 그동안 예. 이제 못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게 또 말입니다. 호주 정상하고 회담했을 때 호주 정상은 바로 X에 올렸었죠. 네.
아마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로 보면 바로바로 실시간 소통을 하셨을 텐데 네. 그때는 못 올렸죠. 그게 권원이 없어서 그 조치를 이제 취한다고 하니까. 취하고 있다. 네네. 그리고 가칭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 이것도 새롭게 말을 했다라고 아, 하더라고요. 그런 코너가 생겼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안을 받아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꼼꼼하게 검토하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7월 23일까지 열려 있고요. 여유 있게 전달해 주시면 된다라는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메시지를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상화되고 있고 소통도 시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게 우리가 네. 말로만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지적으로 체화되고 내가 하면 언제든지 이게 최소한 볼 거야 이런 네. 기대감이 있을 때 이제 쌍방향 소통의 기초가 터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미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여러 가지를 이렇게 올리면서 화답을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진정으로 소통을 하는구나. 그리고 누가 이게 비서진이 대신 써주는 건지 아닌지는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럼요. 밤 12시에 올라오는 걸 비서가 대신 쓸 수 있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직접 소통한다는 면을 물론 계속해서 직접 소통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게 책임까지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워낙 망가져 있던 국정에 대한 초기 회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직접 소통에 주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뭐 소통의 달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그렇죠. 대통령. 쌍방향 소통의 달인이죠. 예. 항상 라이브 방송도 하고 네. 계엄 때 라이브를 하면서 그렇죠. 국회로 오는 그 모습도 볼 그게 수가 진짜 있었고. 소통의 백미였죠. 완전. 백미.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 우리 국민들이 뉴스 볼만 난다 이런 말씀하실 정도로 그냥 모든 게 이제 치유되는 과정 같아요. 네, 네. 일정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야말로 국민 주권 시대 예. 가장 정점에 있는 게 소통인데 제대로 한번 제대로. 시작하자마자 그 맛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네, 그 맛을 우리가 보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내란 종식이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은 많은 국민들이 하고 계신데. 아니 윤 어게인이 완성돼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 내란에 다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 원내 대표가 되고 원내 수석 2명 그 면면을 보시면 누가 떠올라요? 바로 윤석- 네, 그렇죠. 김은혜, 유상범 이렇게 예. 보면 김은혜는 바이든 날리면 이게 딱 떠오르고. 바이든 날리면에다가 뭐 가장 최측근으로 있던 사람 네. 아니에요? 그런데 탄핵 국면에서 어떻게 했어요? 김은혜 의원 이름 나오는 거 보셨어요? 딱 입 다물고 반발 빠져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반대할 건 반대하고 그러더니 지금 이제 수석이라고 또 등장을 하잖아요. 윤 어게인이 완벽히 완성돼 있는 정당이다. 그 정당의 모습, 국민의 힘, 국민들이 볼 때 야 진짜 안 바뀐다. 이거 이름도 말씀하시- 바꿔야 돼요. 망할 힘도 없는 정당. 이게 뉴스 제목이잖아요. 망할 언론사에. 힘도 없는 근데 무슨 국민의 힘이에요. 그래요. 그 정당도 국민의 힘도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특히 지금 김용현이 이제 풀려날 수 있다라는 네. 얘기, 또 윤석열도 지금 체포가 됐냐 안 됐냐 이 얘기가 나오면서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때 탄핵된 이후에 파면되냐 안 되냐 네. 그런 얘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뉴스 보면서 너무나 걱정했었는데 그런 상황들이 또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반년도 안 돼서 예. 레코드 테이프를 리플레이하고 있는 거라 똑같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체포되느냐 마느냐를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죠? 당연히 그 안에 있었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윤석열 같은 경우. 네. 김용현도 마찬가지로 다시 또 그럼 우리가 직위원을 걱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네. 그러면 지금도 그 사람이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황당하게도 그렇죠. 지금 예. 몇 개월째 그 논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대법원은 뭐 합니까? 법원 행정처는 뭐 하고요. 그래서 역사에 정말 그 나쁜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순환됩니다. 네. 그것만큼은 거의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작금의 현실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이걸 끊어야 되죠. 그 조은석 특검이 예를 들어 이번에 이제 바로 그 네. 김용현 기소. 제 추가 이제 기소, 추가해서 기소를 했는데 구속영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면 직위원 재판부가 이걸 받을 거냐도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거든요. 이미 보석을 허가하겠다라고 말을 해버렸잖아요. 밖으로 공표를 했잖아요. 조건부 보석. 예. 네, 조건부 보석에 대해서. 그러면 잠시 나갔다가 다시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김용현이 아유 이거 큰일 나겠네 빨리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자기가 하면 받아들이고 잠깐 나갔다가 온다. 근데 제가 저뿐만 아니라 우려하는 건 이거잖아요. 네.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 이미 지금도 많이 증거 인멸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뭐 미처 생각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을 밖에 사람들 만나 증거 인멸하는데 오랜 시간이 네.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한시라도 밖에 나와 있으면 큰일 난다. 네. 이런 말씀을 계속 하는 왜냐하면 거고. 사형과 무기징역이라는 걸 본인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뒤집으면 뭐 이판사판 뭐든지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판사판 압불 결심으로 미리 예정된 입원이죠. 우울증 걸리신 분. 예정된 우울증. 예. 그래서 가잖아요. 실제 뭐든지 한다. 아. 그러면 그걸로만 그쳐요. 이 사람들이 계속 거기서 여러 가지 머리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또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게 있죠. 최악의 상황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염장 지르는 예. 그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아, 지금 보니까 아내가 진짜 많이 아프다. 국민은 더 옛날부터 아픕니다. 아내 우울증 심각했다. 이런 얘기를 윤석열이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울하죠. 네. 뇌물 받은 게 다 들키게 생겼고 감춰놓은 꽁쳐놓는 거 도이치 이런 것들이 다 통화 기록이 나오고 하는데 어찌 우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몇 곱절로 국민들은 더 우울하죠. 네. 아픈 거에 대해서 좋습니다. 남의 아픈 거를 우리가 조롱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실제 아프겠죠, 당연히. 제가 들은 것도 공황장애 증세가 분명히 있다. 그것까지는 듣고 있어요. 근데 그 원인과 그럼 결과를 보자고요. 그 원인은 누가 자초했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프게 했어요? 본인들이 국민들을 아프게 했죠. 저걸 지금 동정심 유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집단적으로 저 아산병원에 입원해 볼까요? 아산병 가서 그렇네. 우리 국민들이 저 하루에 병실이 131만 원이라면서요. 그러니까 VIP 여러 명 써도 되는 방이지 우리한테도 공간 좀 내달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그걸 아니 내 아내가 원래부터 아팠다니까 이러고 있는 윤석열의 모습도 참 국민들 염장을 지르고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자체가 참 비정상적인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서 내란 절대 끝나지 않았고 지금 검찰 심우정 검찰이 버티고 있죠. 네. 직위원 재판も버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과 법원이 짝짝꿍하고 뭔가 티키타카하면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앞으로도. 그렇죠. 심우정 검찰 같은 경우도 지금 네. 언론들 뭐 합니까? 그렇게 많이 떠들던 기득권 레거시 미디어라는 분들 다 뭐 하고 있습니까? 검찰총장이 왜 비아폰 썼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중앙선관위 가고 통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저기가 키가 다 풀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마음속엔 벌써 답을 다 알아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자 도이치도 마찬가지죠. 마음속에 답을 알았는데 이제서 증거가 나오잖아요. 이미 국민들 4년 만에. 마음속엔 다 알고 있던 거를.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임기가 1년 몇 개월 더 남은 거잖아요. 임기대로만 한다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렇네. 아마 잘못하면 임기 중에 예. 뭐 기소가 된다든지 하는 아마 검찰총장 중에 그런 케이스가 없었을 거요. 임기 중에 그런 건 없었을 거요 아마. 네,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거 지금 수사를 얼마나 하다 그 보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기 지금 조직이 네. 자기들 때문에 무너지느니 해체되느니 없어지느니 지금 그런 입법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거를 마냥 민주당의 입법 독주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그럼 국민들한테 물어보자고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음. 본인이 한마디라도 말이 있어야 되죠. 뭐 온 거에 리턴콜을 했다? 일단 국민들이 그걸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당신이 왜 비아폰을 갖고 있습니까를 묻고 있는 거예요. 견제와 균형 정도가 아니라 견제와 감시잖아요. 네. 감시 처벌까지 기소까지를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는 기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대통령실에서 받았다. 네. 그러면 스스로 예속되는 족쇄를 채워놓은 거죠.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 자체 받은 것 자체로 사실은 자격들이 없는 거죠. 그 앞에 총장은 받아서 서랍에 넣어놓고 안 썼다. 그것도 자격이 없는 거죠. 왜 받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이걸 마치 자기네 이제 조직, 자기 패밀리의 무전기처럼 비아폰을 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기관들 아닙니까? 집어 넣고 빼고 하는 기관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저희들도 누구나 흠결이 있고 다 하지만 네. 최소한 자기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법적 도덕적인 흠결이 없어야 되는 거죠. 분명히. 그 기억나잖아요. 그 박근혜 탄핵시켰던 특검 뭐 50억 이런 것들 국민들이 얼마나 황당해하고 실망했습니까? 최소한 자기들은 그보다 더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그런데 그 정점에 누가 있었어요? 윤석열, 김건희 마찬가지죠. 자기들 손으로 다 기소해서 몇십 년형 다 구형되게 만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랬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일종의 그 뭐라 그래 그 기득권 카르텔을 만들듯이 자기들끼리만 비아폰 써가면서 비아폰이라는 게 뭐예요? 국가 기밀사항 유지 이런 거잖아요. 네. 안 그러면 범죄죠. 나쁘게 활용하려는 거죠. 그게 아닌 쪽이라면. 네.
그러니 그 가진 자체가 문제인데 왜 언론이 이렇게 잠잠합니까? 기득권 언론들이. 그러니까요. 이 언론의 문제점은 아마 계속해서 우리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뭐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아직까지 자리 지키고 업무 보고까지 한다고 하니까 진짜 참 황당한 일들이 연속돼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야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면서도 이쪽 보면 뭐 이진숙부터 포함한 국무위원도 마찬가지고 검찰 마찬가지고 윤석열 반바지 입고 긴 바지 입고 뭐 옷 바꿔가면서 돌아다니는 모습과 또 기자들 이렇게 밀치면서 우리 지지자 난 봐야 돼 이러면서 그러고 가는 모습, 그러니까 김용현 지금 모습, 김건희 모습 이거는 진짜 네.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이쪽은. 진짜 지금도 촉을 세우고 다시 봐야 되는 게요. 합법이라는 어떤 툴로 무기로 포장된 그 불법이나 독재는 네. 정말 무서운 거죠. 보면 이제 연성 독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법적인 카테고리 내에서 뭔가를 자기들 원하는 대로 쟁취하는 거, 자기들 마음대로 끌고 가는 거 이런 게 이제 연성 독재죠. 겉으로 표가 안 나죠. 네. 민주주의로 포장돼 있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여실히 보고 있는 거예요. 여실히 보고 있는 그 현장에 지금 이준숙이다 이런 사람들이 다 합법이라고 하는 자기 임기 보장돼 있는 이 부분을 악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이 시스템 자체도 무서운 거냐. 그러니 결국은 그건 깨어 있는 민주 시민들의 몫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더 깨어서 이걸 견제, 균형, 감시 감독을 하느냐. 시스템은 항상 허점 있게 마련이잖아요. 100% 완전한 시스템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국민의 아주 날카로운 지적 목소리를 들려줘서 그들이 정말 양심이 찔려서 오그라들도록 그렇게 만드는 수밖에 없다. 물론 네. 그런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여기까지 왔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서슬퍼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어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제 속보로 호우로 통제가 됐던 동부 간선도로, 북부 간선도로 통행이 재개됐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어제 내란 특검법 특검보 6명 임명을 제거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최상병 특검보 4명도 오늘 임명할 예정이고 김건희 특검보 4명은 이미 17일에 합류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저도 있습니다. 자료를 재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르실 것 같아서. 아 다녀오셔야죠. 예. 네. 있는 그대로 다 말씀하고 오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참 김건희가 이제 입원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어제 들리는 얘기는 보름 정도는 입원을 계속 할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입원하면서 예. 그 병실이 제가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뭐 오래 전이지만 6년이나 이제 입원해 계셨고 예. 저도 옆에 그때는 이제 간병인을 따로 두지 않고 대부분 가족들이 이제 옆에 간병을 보조의자도 예. 그렇게 했는데 그 김건희 입원해 있는 병동은 사실은 누가 들어가는지 누가 나가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네. 병호처에서 경호하는 이상의 굉장히 보안이 잘 지켜지는 병동입니다. 유명한 병동입니다. 소위 말하는 VIP들이 가장 선호한다라고. VIP. 그러면 그 안에 누가 와서 어떤 회의를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어제 이제 일부 방송에서는 네. 어떤 그 우울증 등등을 더 이제 뭐를 이렇게 더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뭐를 기획할 수도 있다. 이제 아이고, 이런 그러면 우려 안 되죠. 섞인 이제 예. 방송도 하던데 네. 뭐 그렇게까지 나쁘게 생각지 않더라도 우울증으로 얼마 기간 이상을 뭐 입원한다. 그러면 체포할 쯤 되면 또 뭔가 또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뭐 병원으로 가서 출장 조사다 이런 거 국민 감정에 지금 부합하겠습니까 이게? 어디가 부러졌거나 찢어졌거나 이 상태는 아니잖아요. 저 외과적인 그런 건 아니니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지금도 또 무슨 그때 당시에 검찰이 가서 폰을 뭐 다 내고 뭐 조사하듯이 특검에서 그런 저기가 있다고 한다면 과연 국민 감정에서 그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어느 변호사님 말씀대로 네. 너무 깨병을 일찍 부린 거죠. 학교가 내일 개학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 가고 하는데 그 학교 말고 진짜 그 학교를 가게 네. 지금 생긴 거죠. 아. 그래서 특검의 의지도 어떻게든 조사하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지금 녹취가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늦었지만 그 녹취 내용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렇죠. 2차 주범이라고 하는 김땡땡. 물론 그 이전에 이땡땡이라는 사람이 막 얘기한 게 나와요. 그 이땡땡 씨가 얘기한 걸 보면요. 여기 범죄 수익을 23억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한 거에 보면 100억이 훨씬 넘는 금액이에요, 실제로. 23억이 아닙니다. 네. 그런 것도 또 규명이 돼야 될 것이고 아하. 그 김땡땡이 이제 얘기한 걸 보면 예.
그 대화 내용만 놓고 보면 김건희는 주범이에요. 보세요. 아하. 왜 이렇게 싸게 누가 그렇게 싸게 팔라고 했습니까라고 권오시 씨한테 들이대고 막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싸게 누가 팔으라고 했냐 등등은 뭐예요? 주범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야, 내가 얼마에 되면 팔으라고 그랬지. 이런 거잖아요. 보고도 받고 예. 관련해서. 그러니 이거는 단순히 뭐 방조범이다 무슨 뭐 그냥 단순히 사실만 알았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직접적 지시관계 있다는 걸 지금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아 진짜 이거를 4년 전에 압수수색 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전화 거래할 줄 뭐 몰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그 증거사 쪽에서 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검찰이 더 황당한 건 알리바이성 압수수색. 미래셋을 다시 최근에 이제 압색을 해서 마치 이번에 찾은 것처럼 이제 이 포장을 하다가 이제 들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작에 다 알고 있으면서 선별적으로 뭘 예. 뺐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표냈던 두 사람 있잖아요. 중앙지검장과 4차장.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무엇 때문에 어떤 부분을 빼먹고 봐줬는지를 아주 철저하게 해서 엄벌에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감으로 이미 다 알고 있던 사실을 본인들만 마치 못 찾았던 것처럼 네. 해서 봐주는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본인이 4차장이. 그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뭐 김건희 이제 몰랐다, 무혐의 그렇게 끝냈었는데, 이걸 국민들이 지금 놓고 보면은 검찰이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셈 사기극을 아니겠습니까? 한 거죠. 진짜 보면은. 그 사기극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인 거고. 예. 그렇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인데 법의 집행을 세게 받아야 되는 거죠. 몇 곱절로. 특검에서도 검찰의 부실 수사하게 돼 있으니까. 그 절대로 이거는? 같이 검찰 출신이라고 그래서 친정집이라고 그래서 뭐 예. 온정주의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이 진료 예약만 4개월이고 수술에 1년 넘게 걸린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분통을 터뜨리고 있어요. 네. 윤석열이 이 의료 대란을 만들어 놓고, 근데 정작 김건희는 8호 입원 그렇죠. 보름 동안 있는다고 그러고, 국민들 진짜 분통 터집니다. 이거는. 댓글에 한번 보세요. 네. 우울증으로 아산병원도 입원할 수 있구나. 처음 알았네. 이런 댓글이 있어요. 얼마나 허탈한 표현들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맨 처음에 갔을 때는 호흡기 내과를 갔다라고 알려져 있죠. 뭐 과호흡이 있었다라고 하고 네. 있는데. 저희도 과호흡이 많아요. 열받아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 증상에 과한 걸로 치면 우리 국민들이 더 과하면 과했지 작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제보가 오는 걸 보면 이거를 예. 빨리 입원하게 해주는데 누가 기여했다라는 제보가 있거든요. 실제 김건희랑 아주 가까운 의사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누구는 동업자라는 표현도 썼어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누구는 김건희와 동업자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그러면 이제 그런 커넥션. 그때 캄보디아에 왔을 때 아산병원 가고 했잖아요. 뭐 그런 부분 물론 이제 아산병원의 잘못이 아닐 수 있어요. 김건희 씨가 왜 특정하게 그렇게 하는지 네. 이런 부분도 다시 봐야 되겠죠. 아 그렇습니다. 어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보도가 있는데 병원 관련해 가지고 병원으로 치킨을 배달시킨 사람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우울증에 치킨은 괜찮은가 보네. 힘내라고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휘자로 보이는 사람이 병원에 치킨 배달시켜서 전달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모양이죠. 근데 병원은 거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병원에 교통사고 당해서 입원하고 있을 때 밑에가 1층이 상가가 있었는데 치킨집이더라고요. 그게 죽겠더라고요. 막 우울증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치킨 그 향이 우울증의 특효약일 수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 김건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도 이제 특검이 공식적으로 정말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특검을 통해서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이 새 이제 특검에 멀지 않았다. 예. 새 특검이 아주 재밌는 게 공통적인 인맥 지도를 그려보면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적으로 얻어 네. 걸린 사람이 누굽니까? 재밌게도 윤석열이 아니에요. 김건희예요. 이 세 가지 특검에 다 얻어 걸린 사람이 김건희예요. 그렇네요. 네. 우울증 올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말했죠. 또 지금 검찰이 부르는 거 안 나간다. 네. 어차피 특검하고 겹치니까 그럼 특검에 나가야죠. 본인이 말했잖아요. 그렇네요. 특검에는 안 나가면은 안 되죠. 이거는 특검에 나가야 되는데 결국 이거 입원해 있다고 해서 또 제대로 조사가 안 될까봐 국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정표 이런 거는 도저히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고 재벌 총수나 이런 사람들이 막 휠체어 타고 뭐 수염을 이만큼 기르고 뭐 해가지고 초췌하게 담요 덮고 나오잖아요. 네. 한번 비슷하게 연출되는 순간 아마 진짜 국민들 마음의 돌팔매를 맞을 거예요.
이 김건희의 등장, 특검 등장 모습 이것도 어떻게 등장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분명히 출석한다면 뭐 휠체어가 등장하긴 할 것 같은데 수염은 못 기를 테니까 그럼 산발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 머리에 이렇게 새카만 건 어떻게 하죠? 봐야겠습니다. 이것도 봐야 되고. 이 윤석열은 지금 체포영장이 청구가 되느냐, 신청이 되느냐 이것 세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번을 같은데. 보통 이제 출석하지 않으면 네. 어제 19일까지 이제 세 번째였죠. 세 번을 연속으로 안 하면 일반인 같았으면 벌써 붙잡혀 갔겠죠. 뭐 두 번만 해도 뭐 사실은 그렇죠. 영장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은 체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특검과도 이제 논의를 하겠지만은 빨리 체포가 돼야 된다. 이거 목소리는 이제 클 수밖에 네,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 일반인에 비해서 지금 특혜를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신분이에요. 신분 자체가 내란범입니다. 네. 지금 뭐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리고 여전히 인정도 하지 않고 본인은 이제 이판사판이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사형 아닌 무기징역인데 네. 자기 발로 가나 붙잡혀 가나 뭐 그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또 그 이면에 여전히 검찰들이 지금까지 하는 행태 네. 그리고 법원에서 하는 행태를 보고 일부 믿는 구석이 있을 수도 있고 끝까지 어떤 최후에 발악하듯이 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겠죠. 여전히 그에 동조하는 세력도 많이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뭐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은 개혁안이라고 뭐 말도 안 되는 건 당연한 얘기지 개혁안이 아니에요. 네. 일반 국민으로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를 마치 자기들은 개혁이라고 해놓고 떠들고 있고 또 새로 지도부 구성된 저기들도 다 친윤에서 벗어나지 않다 보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아. 여전히 나를 구명해주고 방패를 삼아줄 집단이 아직은 살아 있어. 내년도 지방선거 나가는 사람들을 그 당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네. 전화를 바꿔줘요, 막 윤을. 아. 예. 그 그럴 자리에 수 참석한 있겠네요. 사람이 저한테 예. 바로 제보를 하고 그게 뉴스 기사화까지 돼 있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영향력을 어떻게든 펼쳐 보이고 싶은데 믿는 구석이 그만큼 있다. 여전히 둘러싼 뭔가가 있다. 네. 뭐 리박스쿨 포함해서 뭐 또 더 믿는 구석이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 리박스쿨 우리가 지금 살짝 지금 잊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좀 충격적인 부분이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지만 리박스쿨 협력단체 간부들이 윤석열 백골단을 조직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인맥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고민하고 얘기를 해보면서 정말 예. 놀라는 게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정말로. 이게 어떻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런 집단도 뭐 이렇게 놀랄 예. 정도로 계속 고구마 줄거리로 나오고 있는 나오고 거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저희가 화면도 좀 띄워드렸지만 이 윤석열, 그러니까 백골단, 이 백골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와서 김민전 의원의 이 소개로 여기 국회의원이 섭외를 해야지 이 그렇죠. 기자회견할 수 있거든요. 함께 와서 이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했는데 이게 또 리박스쿨 협력단체 간부들이 그래서 저 성격이 뭔지 모르고 했다라고 이제 잔민전 의원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성격을 모르기는 저 지금 하얀 그 이거 그게 백골단. 헬멧 쓰고 있잖아요. 백골단이죠, 성격을 모를 그게. 게 뭐 있어요. 네. 근데 이 리박스쿨 포함해서 지금 이런 지금 장면들을 우리가 정말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장기적인 사상전 네. 체제 전쟁을 준비해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표출이 됐어요. 나경원 의원이 무슨 표현을 했어요? 체제 전쟁이라는 표현을 했죠. 드럼통 체제 이런 전쟁. 사진을 놓고 예. 하면서 그때 체제 전쟁이라는 얘기를 가볍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한번 그러면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80년대 학생운동 이런 격변기를 지나면서 소위 말하는 사상, 철학 이런 거에 대한 게 별로 없죠. 학습 옛날에 학습한다고 그랬잖아요. 운동권에 있을 때 지금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런 네.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어요. 아. 90년대, 2000년대 이후에 그런데 이들은 거꾸로 네. 뉴라이트 이후에 굉장히 긴 싸움을 준비한 거죠. 무슨 전사를 양성한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네. 나온 걸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선거 출마한다든지 무슨 뭐 선거 전에 도움 주는 정도의 뭐 그런 걸 전사라고 표현하나 이 정도의 생각이었는데 네.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진짜 전사를 양성한 거잖아요. 그러니 장기적으로 사상전 체제 전쟁을 준비해 왔다. 네. 그러니 이제 이걸 왜 이렇게 중하게 저희가 생각해야 되냐면요. 개헌 이런 얘기를 이제 쉽게 했잖아요. 양쪽에서 다 개헌한다. 네. 어느 정도 의견 일치가 있다. 5.18 이런 거 전문에 넣는다. 막 이랬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개헌을 하게 되면 전문에는 이제 가치 철학이 투영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전문에서 이 사람들 뭐 들고 나오겠습니까? 건국절 들고 나오죠.
당장 그런 첫 출발부터 그러면 전문에 있는 가치 철학이 전체 지금 10장 130조에 투영이 돼 있는 것인데 네. 전문부터 굉장한 우리가 난항을 겪고 그 전투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죠. 왜냐하면 저들이 일종의 확신법처럼 체제 전쟁 사상 전에 이미 굉장히 많이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 그걸 다른 사람들이 나머지 민주 시민들이 다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네. 자, 그러니까 체제 전쟁이라는 이 말이 등장한 순간부터 이거는 정말 예사롭지 않은 그런데 싸움. 1920년대부터 쭉 오는 이제 나치에 대한 그 과정을 네. 보면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 체제 전쟁에 대한 거 주적을 설정하고 사상 철학을 강화하고 유겐트 그 일종의 이제 청년 조직, 청소년 조직 이런 것들을 아주 강하게 육성해서 지금 이 댓글 부대 이렇게 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이 정부 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이걸 지금은 뿌리를 그렇죠. 근절을 해야 된다. 지금 불과 2주가 돼서 일종의 이제 열심히 일하고 하는 그 기세에 눌려 있지만 딱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 알았어. 하나만 얻어 걸려봐라. 딱 그런 느낌이잖아요. 느낌이 이들이 하는 게 뭘 협조할 생각은 1도 없는 거고 자기들이 내란을 저지르고 이렇게까지 정말 국민들 가슴을 멍들게 해놓고도 네. 일체 진정성 있는 반성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런 사상전 체제 전쟁까지의 연속선상에서 오고 있다. 네. 정말 대한민국 이게 큰일 났다. 이재명 정부 성공하려면 정말 국민들이 그러니까요. 전폭적으로 예. 지지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우리 대선 때 제가 우리 교수님과 함께 만나면 우리 국민들의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네, 네. 이대로 안 된다. 대한민국 큰일 난다. 네. 그래서 그 현장에 함께했던 그 뜨거운 그 모습을 계속해서 쭉 가야 된다. 단순히 경제만 놓고 어떻게 경제를 살렸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완전 진짜 대한민국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죠. 경제는 특히나 이제 글로벌 사이클도 있고 우리 자체 사이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살리는 거 물론 당연히 급선무지만 그걸 살렸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상화됐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죠. 국민들의 어떤 가치 철학 이런 것들이 제대로 법치주의에 맞게 민주주의에 맞게 정립이 되고 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이런 것까지 같이 맞물려서 갔을 때 그게 완성이 됐을 때 진짜 초일류 선진국이 되는 거고 하는 거죠. 중추적인 글로벌 리더 국가가 되고 하는 그런 길목에 있는 것인데 그러려면 네. 정말 이런 체제 전쟁, 사상 전쟁, 왜곡돼 있는 뒤틀어진 이런 것까지를 바로잡으면서 나가는 노력 정말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추경안 이게 국무회의에서 심사 거쳐서 지금 의결이 된 상황인데 뭐 소비 쿠폰 네. 우리 국민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도한 재정 사용 당연히 안 되지만 정부 재정 본질적인 역할이 있는 거다. 건전 재정도 중요하지만 너무 침체가 심해서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오늘 국민의힘의 반응이 나온 걸 보니까 이재명 정부의 추경안이 이거 사이비 호텔 경제학 대국민 실험장이다. 이런 얘기를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판했네요. 사이비 호텔 경제학, 호텔 경제학이라는 말은 자기들이 지어낸 말이고요. 네. 그게 사이비가 될지 진짜가 될지 한번 보자고요.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건 장기적 효과는 가늠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복합적 요소니까. 그렇죠. 단기적으로 네. 한번 이 지금 용어에 답이 있거든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입니다. 민생. 소비자를 소비. 집어넣은 게 써야 중요한 돼요. 거예요. 예. 민생 회복 쿠폰이 아니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에요. 네. 지역 내에서 열심히 활용해서 그게 선순환을 일으킨다. 단기적 마중물 효과 2배에서 5배 정도는 충분히 있다라는 건 이미 수도 없는 지역 화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가슴 아픈 댓글을 봤어요. 나도 15만 원 받고 싶다. 무슨 뜻입니까? 상위 10%. 상위 10%에 나도 들고 싶다. 그 얘기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내가 좋아서 25만 원 받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잖아요. 네. 13조 2천억 추경이 반영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전체 30조 중에서. 그러면 뒤집어 보자고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는데 국가 부채와 국민들 그리고 소상공인 부채는 왜 이렇게 1,130조나 됐습니까?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그렇네. 예, 건전재정. 국가 부채는 한다고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예. 국가 부채 늘어난 걸 감추기 위해서 국가 부채는 두 가지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내셔널 데트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국가가 채무를 지는 거 국가 채무입니다. 국가 채무. 예, 국가 부채는 내셔널 라이어빌리티예요. 직간접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 뭐 이런 LH공사 이런 이제 국가 공기업 관련된 민영화되지 않은 공기업 관련된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가의 부채로 잡히죠. 네. 실제 광의의 부채로 잡히죠. 이걸 애써 축소하기 위해서 발표는 주로 뭘로 합니까? 국가 네. 채무로만 하죠.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자, 건전재정을 했으면 그렇게 왜 늘어나요? 그러니 허울뿐으로 이렇게 왔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힘들 때는 마중물을 부어야죠. 더군다나 소상공인들이요. 9월이면 50조 코로나 때 한번 연기해줬죠. 코로나 때 집중 대출금 나간 거 그 50조가 9월에 만기가 돼요. 9월 좀만 있으면 9월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연기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 지금 마중물을 벗어 돌리고 7년 이상 이제 악성 이렇게 채무로 돼 있는 분들 배드뱅크 만들어서 어느 정도 숨 쉴 수 있게 해주고 네. 이게 이제 공동체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그래도 초일류 선진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따뜻한 네. 포용적으로 같이 갈 그런 성장들인 거죠. 이런 것들이. 자.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지금 비꼬았다 네. 한마디만 거꾸로 물어보면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이 당신들 상황이면 3년 동안에도 개판이 됐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당신들의 대안은 뭐야? 그에 대한 대안은 답도 하나도 없죠. 대안은 없고 그냥 네. 물어뜯기 이른바 발목 잡기 네. 이걸 계속 하겠다라는 거에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엉뚱한데 돈 많이 썼잖아요. 처음에 대통령실 이전하는데 얼마 쓴다고 그랬어요? 맥시멈 그렇네. 480억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추산도 안 되잖아요. 1조가 넘을지. 왜냐면 다시 돌리려고 해봐요. 합참이 저 수방사짜리로 찢어지고 국방부 6개로 사무실 이전되고 쭉 하면서 8천억 1조. 맞아요. 그 돈이면 지금 국민들한테 그렇네. 얼마씩 저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네. 그 돈이 있어. 그러니까 할 말 없어요. 이들이. 대안도 없는 사람들이 쓸데없는데 계속 쓴 거 아닙니까? 그 외교부 공간도 사실 마찬가지죠. 뺏어가지고 네. 항아리 있던 우리 한국의 미를 보여주는 그 자리에 땅 파고 물 채워가지고 수영장처럼 개수영장처럼 만들어 놓고 그거 다 그렇죠. 돈이잖아요. 그게 네네. 다 돈. 그다음에 인테리어 다 하고. 맞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이들이 뭐 수많은 이제 이 매번 표방했던 게 3년 동안 뭐냐면요. 스몰 가버먼,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흉내내서 그레이트 코리아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수 정권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수정 자본주의를 강화하고 시장주의들 시장 논리를 강화한다. 이런 건데 정작 규제는 어떻습니까? 훨씬 더 강력한 규제를 해왔잖아요. 심지어 바이든 날리면 국민의 본능까지 규제를 하려고 그래요. 입틀막을 하고. 네, 제 귀에는 분명히 바이든을 들리는데 왜 그거를 날리면이라고 날리면 강요를 합니까? 이런 소송 걸고. 것까지를 네. 다 규제를 하려고 덤볐단 말이죠, 이들이. 그랬던 사람들이 정작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온라인 배당 플랫폼 규제 제대로 했습니까? 공정화라는 이름으로 네. 규제하려면 제대로 했어야죠. 독일이 본사라서 제대로 규제 못했다고요? 미국이 본사라서 제대로 못했다고요? 로컬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미국 보면 뉴욕주 같은 경우에 배달 수수료 상한선 15%예요. 왜 우리 그걸 국내에서 왜 정할 수 우리는 있는 거 안 왜 해? 못합니까? 하려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을 진짜 안 했어요. 안한 거죠. 3년을 보면 네. 뭐 했습니까? 예, 그래놓고 네? 이제 와서 이런 것들을 합리화, 규제 합리화, 공정화를 하려고 그러면 또 발목 잡아요, 자기들이. 그렇네. 그러니까 잊으면 안 돼요.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항상 복기를 하고 또 내란 종식이 안 되기 때문에 내란을 어떻게 우리가 종식시킬지 항상 고민하고 네. 함께 지금 정책 제안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정책도 제안을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 우리 목소리를 내고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 지금 불과 2주 네. 됐지만 대통령이 직접 Q&A 하고 강론까지 들어가서 얘기하고 하는 장면들 많이 지금 보셨을 거예요. 윤 정부 때 도저히 볼래야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이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출근해야지 뭘 얘기를 하지. 그렇죠. 출근도 그렇지만 59분을 혼자 얘기하느라고 네. 전문가들 거를 학습할 저기 여유가 없어요. 자세도 안 돼 있고 그러게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새롭게 음. 정책을 펼치고 정상화시키려고 그러는데 네. 벌써 시작부터 포퓰리즘이다라고부터 이제 나오잖아요. 자기들은 그러면 제대로 표가 되는 표퓰리즘이라도 제대로 해본 거예요? 아니죠. 다 하셨지 않습니까? 총선부터 해서.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발목 잡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정상화시켜서 마중물 붓겠다는데 네.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단기적 효과를 보고 과연 호텔 경제학으로 잘 돌아가는지 예약을 취소하는지 그들이 맨날 강조하는 게 이제 예약 취소한 건 얘기를 안 한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네. 진짜 취소하는지 예약이 더 넘치는지 한번 보자고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계속 깨어 있어서 어떤 게 좀 옳은 말이고 어떤 게 정말 우리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걸 계속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그 길에 또 우리 신용환 교수님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자,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신용환 교수님 계속 응원해 주시고요. 자, 이제 가셔야 되니까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 많으실 테지만 한 말씀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전공인 이제 경제가 조금 나오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벌써 마무리를 하고 한 시간 더 들어야 되는데 자, 아쉽습니다. 예.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 카페 이런 것들로 아마 7월 중하순이면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회 통과하고 이제 정부에서 집행하는 세부 규정 같은 것들이 마련되면 이제 곧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주변에 소상공인들 많이 생각하면서 열심히 지역 경제를 돌릴 수 있게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신용환 교수님 보내드리고요.